네, 먼저 여야 모두 지금 내부가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먼저 민주당은 이른바 개헌저지 보고서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측과 비주류 진영이 지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편향돼 있다고 지적하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정책연구원이 만들었다는 이 개헌 전략 보고서, 이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진상조사에 나서고 책임자를 이미 파면 조치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보고서가 편향됐다고 보는 근거가 뭐죠?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일단 다 인정을 하는 건데요. 추미애 대표도 어제 제가 이제 간담회 자리를 가보니 추미애 대표도 그 보고서 받아보고 읽어보고는 깜짝 놀랐다. 네. 내용 자체가 왜곡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게 많다. 특히 추미애 대표와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른 것을 전제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떠나서 깜짝 놀랐다. 반드시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겠고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문제는 일단 왜곡된 내용, 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은연중에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 당의 후보다라고 네. 하는 그런 편향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에서는 아직 언제 누구를 대선 주자로 확정도 아직 안 했을 뿐더러 네. 지금 대선 주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등록을 하거나 이랬던 분들이 아니라 자칭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게 모두 다 이게 공평한 기회와 이런 걸 열어주는 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네. 당의 보고서가 이런 인식을 깔고 있는 것도 문제죠. 마지막으로는 개헌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나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내용상의 세 가지 문제가 왜곡된 내용, 편향적인 내용, 그다음에 개헌에 대한 정략성이 세 가지 때문에 네. 소선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네. 자, 먼저 그렇지만 어제 아마 이 문재인 캠프 쪽에서 한번 해명 자료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당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에게 모두 다 배포가 됐고, 그런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당의 분열을 노린 불순한 의도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아니, 글쎄요. 이제 배폭을 누구에게 했느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지금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추미애 대표도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진상조사단도 구성을 하고 일단 담당 실무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도 무슨 다른 문제 제기를 안 했을 겁니다. 초선 의원들도. 그런데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한 겁니다. 이거를 얘기를 피해가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내용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60년 전통의 야당이 네. 사당화 논란, 또 패권주의 논란에 다시 휩싸이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위험한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만일에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 당의 후보로 나와서 당선돼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저는 단호하게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기회에 사당화 논란에 싹을 자르고 네. 지금 이 기회에 패권주의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이 당을 위한 거고 문재인 전 대표를 위하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덮으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러면 문제를 더 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의 사당이네, 패권주의가 판을 치고 있네, 이렇게 될 텐데, 네. 이번 기회에 문제를 드러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당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보고서 논란이 커지니까, 결국 문재인 대세론, 어찌됐든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로서는 여론조사상에 앞서 있으니까, 문재인 대세론으로 이 분권형 개헌 논의 자체를 아예 막으려 한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믿고 싶지 않은 얘기고요. 네. 이 문건의 20페이지의 입장을 조금 전략적으로 바꾸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바꾸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고, 21페이지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네. 대선 끝나고 나면 경제 위기나 다른 전국 현안들이 많아서, 네. 개헌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문건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태롭고 편협하게 그러니까 개헌을 정략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이제 30년이나 된 그 낡은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대한민국 전체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접근이 아니라 네. 선거에서 유불리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문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개헌과 관련돼서는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네. 어떤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한 거고 더 미래지향적인 것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권형 이거를 더 누르려고 한다거나 논의를 막으려고 한다거나 그럴 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30년 만에 국회 개헌 특위가 설치가 됐어요. 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냥 국민들 여론도 70%가 넘는 개헌을 바라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네. 어떤 시기와 절차와 합의를 만들어 나가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를 모아내는 게 정치인과 리더들의 역할이죠. 네. 이거를 파고들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아마 박용진 의원이 이 보고서의 편향성을 주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 좀 막말 테러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따끈따끈합니다. 많은 분들이 박용진이 이 문제 제기를 해서 당의 분열을 일삼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당을 나가라 이런 문자를 막 보내시는데요. 네. 당에 대한 열정으로 이해하고 네. 한 5, 600개 정도 왔나? 지금도 계속 와서 핸드폰을 다른 걸로 제가 지금 전화를 받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직접 전화도 주시고 그러는데 당에 대한 애정으로 저에 대한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남에게 귀 기울이는 거라고 보고요.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져보는 거다. 만일에 이런 일이 친박이 주도해서 새누리당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런 문제 삼죠. 저게 네. 사당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 우리 당도 그런 비판과 비난 위에 서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기 좋다고 보고 어제 추미애 대표가 그런 수용의 입장을 밝힌 건 대단히 훌륭하다. 그래서 대선 승리에 이런 것도 더 가능성도 커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에 대해서 문자 좀 보내주시는 거 테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고맙게 잘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